내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배웅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내가 깨달은 아주 작지만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운기, 운치라는 것이 결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저 편한 것이 최고라고 말하며 남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을 도사의 경지나 달관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65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문턱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이 무심코 걸친 옷 한 벌이 당신의 남은 복을 불러올 수도 혹은 남아있던 마지막 운기조차 말라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겠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옷차림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 이전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체의 기운이 서서히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쇠퇴하는 기운을 보완해주고 흩어지는 에너지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집 안에서 입던 늘어진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외출하거나 낡고 빛바랜 옷을 아깝다는 이유로 수년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라는 체면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친 옷을 입어도 그 젊음의 생기가 옷의 누추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길을 가다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노인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저분은 참 귀하게 사셨구나 혹은 자식들이 참 극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목이 늘어나고 얼룩진 옷을 입은 노인을 보면 안쓰러움과 함께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의 운이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 공부하며 살아왔지만 책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이들, 그리고 100세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비싼 명품을 걸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주름 하나 없는 빳빳한 셔츠를 입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예의이자 오늘 하루를 선물로 준 신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갈함에 집착해야 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입니다. 65세가 넘어 운기가 꺾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는 대충 살련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옷장입니다. 낡은 옷, 냄새나는 모자, 굽이 다 닳아버린 구두, 이런 것들이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어둡고 칙칙한 기운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옷은 단순히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이 비참할지 아니면 우아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운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흔히 검소함과 궁상맞음을 혼동하곤 합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우리 사회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었지요. 하지만 65세를 넘긴 이 시점에서의 절약은 자칫하면 당신의 복문을 막아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지켜본 바로는 노년의 운기를 가장 빠르게 소멸시키는 3가지 치명적인 옷차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 이 3가지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월의 때가 절어있는 낡은 옷입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된 정장을 여전히 보물처럼 간직하며 입으십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버리느냐고 묻지요. 하지만 옷에도 수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옷은 섬유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려 입는 사람의 생기까지 흡수해버립니다. 특히 목둘레가 누렇게 변했거나 소매끝이 해진 옷은 빈궁빈쾌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이런 옷을 걸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나 귀한 인연은 당신을 피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화려함입니다. 운기가 쇠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갑자기 원색의 화려한 등산복이나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옷을 무분별하게 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조화에서 나옵니다. 너무 튀는 색상은 당신의 깊이 있는 안색을 가리고 오히려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도드라지게 만들지요. 이는 마치 가을산에 인조꽃을 꽂아둔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진정한 운기는 남의 시선을 끄는 자극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품격에서 솟아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위생이 결여된 옷차림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변하며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가리켜 노인 냄새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옷을 자주 세탁하지 않거나 환기가 안 된 장롱 속에 퀴퀴한 냄새가 밴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은 당신의 인격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옷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길 꺼려한다면 혹시 내 옷에서 고립의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옷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만 바르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에 세상은 당신의 겉모습을 보고 당신의 마음을 짐작합니다. 65세 이후의 운기는 대접받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할 때 남도 나를 대접하고 하늘도 나를 대접합니다. 무심코 걸친 낡은 외투 한 벌이 당신을 초라한 노인으로 낙인 찍게 두지 마십시오. 정갈하고 깨끗한 옷차림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부적입니다. 낡은 고집을 벗어던지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새 기운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말이 노년의 무례한 편안함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65세를 넘기며 많은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질병보다 사회적 소외와 무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타인의 무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외면이 풍기는 신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종로 거리를 걷다가 본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한 노신사분이 아주 낡고 구겨진 셔츠에 얼룩진 바지를 입고 식당에 들어서는데 젊은 종업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종업원은 노신사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귀찮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반면 그 뒤에 들어온 다른 분은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와 깨끗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더군요. 이것이 잔인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대접해달라고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65세 이후에 추레함을 방치하는 것은
타인에게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해 보이는 존재,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존재를 얕잡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내면의 깊은 지혜와 화려한 경력을 품고 있어도 겉모습이 초라하면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고독감과 외로움은 옷차림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거나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돌보기 버겁고 우울한 기운을 뿜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말입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종종 거울 속에 내 모습을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머리를 빗지 않고 면도를 거르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입는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품격은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비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아침마다 정성껏 세탁한 옷을 입고 털실 하나가 삐져나오지 않게 갈무리하는 그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성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65세는 인생의 황혼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겪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해 보이는 마음입니다. 옷에 묻은 얼룩 하나가 당신의 인격 전체를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타인의 존중을 바란다면 먼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당당한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건재하며 나를 돌볼 힘이 있다는 그 선언이 당신의 꺾여가는 운기를 다시 세우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멈춰있고 고인 물에는 운이 따르지 않지요. 65세 이후에 운기를 다시 흐르게 하려면 가장 먼저 당신을 감싸고 있는 공기를 바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제가 강조하는 정갈함의 3원칙입니다. 첫째는 청결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 내 몸에 닿는 모든 섬유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나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 속옷을 입고 외출복은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 관리하십시오. 옷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이나 햇살 냄새는 당신 주위에 맑은 기운의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기 전 집을 치우듯 복후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당신의 옷을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둘째는 정돈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직선에서 나옵니다. 구겨진 셔츠,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 기축이 무너진 구두는 당신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옷을 입기 전 잠시만 시간을 내어 다림질을 하십시오. 빳바닥에 세워진 칼라와 곱게 뻗은 바지 주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당신이 여전히 자기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은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만 정돈된 사람 앞에서는 절로 매무새를 고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이 만들어내는 무언의 권위입니다. 셋째는 색상의 조화입니다. 너무 어두운 검은색이나 칙칙한 갈색으로만 온몸을 두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색을 어둡게 하고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화려한 원색은 가벼워 보일 수 있지요. 제가 권하는 것은 부드러운 중간색입니다. 베이지색, 연한 회색 혹은 차분한 네이비 컬러는 품격과 안정을
동시에 줍니다. 여기에 깨끗한 손수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거나 단정한 스카프 하나를 두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운은 180도 달라집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우는 일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누군가 죽어서 남긴 옷, 옛 영광에 취해버리지 못한 낡은 정장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정증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새로운 운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낡은 기운을 내보내야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비워진 옷장만큼 당신의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며 그 가벼움이 당신을 다시 걷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변한 모습에 갑자기 왜 이렇게 멋을 부리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너무 귀해서 귀한 옷을 입었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공기가 바뀌고 멈췄던 운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가장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옷차림과 운기에 대해 나누었지만 사실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진심은 따로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보니 결국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은 인자한 성품과 평온한 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걸치고 정갈하게 매무새를 가다듬어도 그 안에 마음이 욕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옷은 금세 빛을 잃고 누추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정제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진정한 멋은 나를 비워냄으로써 완성됩니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돋보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그 포장지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지요. 진정한 운기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인지가 은연중에 드러날 때 찾아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위로 띄우는 온화한 미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운의 자석입니다. 저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형사가 너는 오늘 너를 만나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고 품격을 지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대하는 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갈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를 마주하는 자식들의 마음이 놓이고 나를 스치는 이웃들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시봇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우리가 입었던 비싼 옷도 아끼던 구두도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거나 타인의 손에 넘겨지겠죠. 하지만 당신이 지켜온 품격과 그 품격이 머물렀던 자리에 남긴 온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65세부터의 시간은 그 영원한 온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낡은 고집을 비워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옷을 입어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라 치부하며 구석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밝으려면 등잔이 깨끗해야 하듯 당신의 지혜가 빛나기 위해 당신의 외면을 정갈하게 가꾸십시오. 느릿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 깨끗한 소매의 끝, 그리고 깊은 배려가 담긴 말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당신의 운기는 쇠하지 않고 오히려 달빛처럼 은은하고 깊게 차오를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갈한 옷차림처럼 맑고 따뜻한 햇살처럼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지금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향해 짓는 그 인자한 미소 속에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